오늘도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홈캠의 붉은 점이 깜빡이더군요. 무릎을 꿇고 손은 머리 위로 올리고 벽을 향해 섭니다. 벌은 30분이었습니다. 이유요? 날마다 쓰는 일지에 오타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희는 매일 밤 일지를 요구합니다. 설거지와 청소 시간, 무엇을 먹었는지,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누구와 몇 분 통화했는지, 그리고 감상 한 줄까지요. 글씨가 틀리고 오타가 나면 벌이 늘어납니다. 무릎 꿇고 손들기죠.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먹은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홈캠은 늘 켜져 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원하면 언제나 절 감시합니다. 아들 동찬이는 퇴근에 돌아오면 말합니다. 엄마, 그냥 은희 맞춰줘요. 요즘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은희가 엄마 건강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춰주라니요. 아들의 그 말이 참 야속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버텼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이 또렷합니다. 종이 한 장과 열쇠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준영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결심이 설 때까지. 10억은 너에게 남긴다. 널 위해서 꼭 써야 해. 남편이 남겨준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서랍 깊은 곳으로, 종이는 액자 뒤에 숨겨놓은 채로 생활했습니다. 홈캠으로 감시, 날마다 쓰고 있는 일지에 제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점점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무릎 꿇고 손드는 벌을 다 서고 나서 은희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지 다시 쓰세요. 오늘 감상은 3줄 이상. 존댓말 정확히 쓰시고요. 응, 알겠어. 다음 날 아들 동찬이 생일이었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였고 잡채를 볶고 상을 차렸습니다. 은희가 홈캠을 켜며 말합니다. 상 차리는 순서를 기록할게요. 오늘도 일지는 4줄이 아니라 6줄입니다. 응, 알겠어. 10시에 동찬이 동료 2사람이 들렀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차를 따르려 일어섰습니다. 그때 은희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아까 일지의 글자 하나가 틀렸어요. 호흡하고 먼저 사과하세요. 카메라 켰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사과 영상을 찍으라니요.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동찬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일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은희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생일 축하 시작할게요. 벌은 식사 끝나고요. 식사 중에도 검사는 계속됐습니다. 젓가락을 몇 번 집었는지, 미역국의 간을 얼마나 했는지, 먹는 속도가 적당한지. 은희가 제 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미역이 너무 큽니다.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다음부턴 자르세요. 응, 알겠어. 케이크 촛불을 끄고 사진을 찍는데 은희가 제 팔을 끌었습니다. 주방으로 오세요. 벌 시간입니다. 무릎 꿇고 손들기 30분입니다. 점심 손님 있으니 빨리 끝내요. 저는 주방 바닥에 무릎을 대었습니다. 홈캠이 저를 봅니다. 거실에서는 은희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동찬이가 들여다보고 말합니다. 여보, 20분만 하자. 손님 있잖아.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황당하고 야속했습니다. 손님들이 가고 오후에는 장을 보러 같이 나갔습니다. 은희가 계산대에서 제 카드를 뺐듯이 가져갑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공용 카드 하나로 묶을게요. 어머니가 쓰시던 건 제가 회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은희는 영수증을 접어
제 앞에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오타 없이 기록하시죠. 총회, 품목, 할인, 감상은 3줄 이상. 응, 알겠어. 집에 돌아오니 홈캠 각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와 식탁이 한 화면에 잡히게 바꿔두었더군요.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일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적고 시간표를 채우고 감상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손님 앞에서 사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다음에는 제 방에서 말하겠습니다. 은희가 검사하더니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민망했습니다는 감상이 아닙니다. 반성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맞아요, 어머니. 저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글을 지우고 은희가 원하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해질 무렵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지우가 숙제를 하다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희가 달려와 말합니다.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아이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참견하지 마세요. 지우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같이 하고 싶었어. 은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규칙을 깨면 벌이에요. 오늘은 손들기 대신 팔굽혀펴기 10회 하세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벌은 오늘 그만하자. 아이도 보고 있잖니. 은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일지 감상칸에 이렇게 적으세요. 아이 학습방해. 반성합니다. 내일부터 거실 출입 제한. 그 순간 동찬이가 퇴근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찬아, 오늘은 내가 들었지. 내 아내가 내게 시킨 것들. 아이 앞에서.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만 맞춰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이 제게 칼처럼 박혔습니다. 힘든 건 알겠지만 아이 앞에서 저를 이렇게 모욕 주는 게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모두가 잠든 줄 알았는데 지우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 노트에 적을게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벌 줬다고. 엄마가 화내면 이걸 선생님께 보여줄 거예요. 저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하지만 오늘은 일단 자자. 노트는 내일 정리해도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수첩 첫 장을 폈습니다. 내일 할 일 병원 가기, 복지센터, 파출소 가기, 그리고 홈캠을 백업하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 반.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홈캠 앱을 열어 지난 일주일 영상을 내려받았습니다. 주방벌 장면, 거실 사과 영상, 숙제 시간 충돌. 백업용으로 USB 2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날 때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새벽에 뭐 하세요? 비밀번호는 저만 아는데. 휴대폰 이리 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뒤로 감췄습니다. 지금은 줄 수 없다. 은희가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손목에 뜨거운 느낌이 번졌습니다. 지금 강요와 위협이 진행 중입니다. 녹음합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은희가 당황한 눈으로 홈캠을 올려다봤습니다. 케이블을 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홈캠을 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없이 말로 하자. 대신 병원과 복지센터, 파출소에 갈 거야. 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오늘 일지는 철저히 검사합니다. 오타가 있으면 벌 2배입니다. 벌은 이제 안 받고 싶다고 하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은희가 따귀를 때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얼굴에 폭행 흔적, 손목에 압박 자국이 보입니다. 특정 자세를 오래 했던 흔적도 있고요. 소견서를 떼고 나오는 길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가정 방문 동행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경찰 동행도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 무렵 집에 돌아오니 은희가 카메라에 노란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촬영 고지 스티커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을 아세요? 어머니, 저는 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알았다. 기관에서 오면 이야기하자. 저는 의자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비웃었습니다. 기관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집안일은 집에서 끝내야죠. 집에서 끝내자고 하자니 내가 다쳤고 지우도 울었어. 그래서 이제는 집 밖으로 꺼내려 한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반.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내 일기장에 오늘도 적을게요. 축제 때 벌 주지 말라고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둘만의 약속으로 하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벨이 울렸습니다. 복지사와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거실을 살폈지요.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촬영 고지는 확인했습니다. 거실 외 공간 촬영은 금지입니다. 일지 강요, 무릎 손들기 같은 벌은 중단하시고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건강을 위해 관리했을 뿐이에요. 오해가 너무 큽니다. 경찰관이 제 손목과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오늘 다툼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여 손목을 잡아당기고 며느리가 따귀를 때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고 백업된 홈캠 영상이 있습니다.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경고와 안내입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면 임시보호명령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일지 묶음과 무릎 방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서 녹음 파일이 있다고 말했죠. 병원 소견서와 사진도 폴더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손목 자국, 뺨 붓기, 날짜와 시간.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경고와 안내부터 진행합니다. 바로 그때 은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지를 자꾸 틀리시고 약도 헷갈리셨어요. 그래서 관리를 한 겁니다. 사랑이죠. 복지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릎 꿇기와 손들기는 왜 시켰나요? 공개 사과 영상은 왜 찍었나요?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자세 교정이고 어르신이 자꾸 잊으셔서요. 복지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벌은 고통이었습니다. 아이와 손님들 앞에서 사과 영상은 모욕이었습니다. 경찰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노인학대 의심, 벌과 상시 감시는 중단 권고, 위반 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은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카메라 앞에 서서 홈캠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화분 쪽으로 낮추세요. 사람의 얼굴을 계속 쫓아가는 설정은 끄세요. 접근 권한은 본인과 기관만, 기록은 필요한 장면만 보관하세요. 복지사가 4칸짜리 표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지킬 것들입니다. 첫째, 벌 금지. 둘째, 일지 강요 금지. 셋째, 거실 외 촬영 금지. 넷째, 약 라벨 임의 변경 금지. 위반 시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즉시 오겠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을 먼저 썼습니다. 김순영. 아들 동찬이가 이어서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칸에 은희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종이를 보더니 천천히 사인을 했습니다. 잠깐 고요가 흘렀습니다.
고요 속에서 은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머님이 사과 한 줄만 남기시죠. 손님들 앞에서 분위기를 깼더니 영상은 안 찍겠습니다. 말로만 받겠습니다. 경찰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조치 중입니다. 사과 요구는 중단해 주세요. 은희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집안일입니다. 저도 말할 권리가 있어요. 복지사가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집안일이더라도 법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시죠. 은희가 말이 막히자 표적을 바꾸려는 듯 싱크대로 갔습니다. 약 봉지를 꺼내 라벨을 뒤적이더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점심약 12시에서 3시로 변경. 관리의 효율을 위해. 저는 즉시 사진을 찍어 시간과 함께 저장했습니다. 경찰이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변경은 금지입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약은 의사와 본인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은희 손이 굳었습니다. 라벨이 종이 위에서 부스럭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집안 공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지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숙제 공책을 펼치고 별 스티커를 꺼냈죠. 할머니, 오늘은 이 별을 카메라 옆에 붙일게요. 지키는 별이래요. 복지사가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복지사와 경찰이 나가려는데 은희가 갑자기 제 쪽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은 검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몰래 접속하셨죠. 비밀번호는 저만 아는 건데요. 경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휴대폰 강제 제출 요구는 안 됩니다. 접근 기록은 업체를 통해 보존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님 기기에 손대지 마세요. 은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희의 흔들림이 처음으로 눈에 보였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합의문이 식탁 위에서 말없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전자공증 앱에 올렸습니다. 타임스탬프가 딱 하고 붙었습니다. 19시 41분 8초. 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정 방문 확인. 합의문 확보. 내일 오전 임시 보호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홈캠 로그 보전도 같이 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죠. 내일 오전 법원. 오후에는 은행에 가보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깊자 은희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문틀의 별 앞에서 한번 멈췄다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끄기 전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일지 대신 계획을 썼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한 박자 늦게 켜졌다 꺼졌습니다. 늦게 켜지는 불빛이 더 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늦어도 도착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불을 가만히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무릎 대신 의자, 말 대신 절차로 진행할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뒤로 넘겼어요. 가방엔 어젯밤 정리한 서류를 넣었습니다. 병원 소견서, 손목과 얼굴 사진, 일지 묶음, 홈캠 캡처, 복지사 확인서. 종이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10분,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임시보호명령과 접근금지부터 신청합니다. 홈캠 로그 보존도 함께 넣겠습니다. 증거 목록 1번부터 11번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게 있나요? 네. 손자 지우의 일기입니다.
아이가 어젯밤 제 방에서 쓰던 걸 맡겼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더군요. 아이가 쓴 기록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교사 확인 서명만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임 교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죠. 아동의 진술서 협조 가능. 학교 상담실에서 확인함. 날짜와 시간. 선생님의 이름. 문자 끝에 짧게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늘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10시 40분 신문실. 판사는 제 손목 사진과 병원 소견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거주지 내 상시 감시, 공개적 사과 요구, 신체적 벌 부과, 노인에게 부적절한 지시가 반복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폭행을 부인하지만 영상과 음성이 존재합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벌서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손님들 앞에서의 사과는 모욕이었습니다. 오늘부로 피해자 주거 이전 권고, 가해 의심자 접근 금지 100m, 연락 금지, 홈캠 비활성화 및 로그 보존 명령. 임시입니다만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반 시 곧바로 조치됩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법정에 가볍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점심 무렵,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주고 간 작은 열쇠를 파우치에서 꺼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랍 안에서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상자 안엔 오래된 통장 하나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엔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영아, 이 돈은 꼭 너를 위해 써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계좌를 재정비했습니다. 제 명의의 단독 계좌 하나, 접근 권한은 저와 변호사뿐. 오후엔 공증 사무소로 갔습니다. 변경된 유언장에 서명을 했죠. 그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도 마쳤습니다. 매물은 24평형 6억 9천. 취득세와 수수료까지 해도 아직 제게는 돈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복지사와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주거 이전을 위해 동행을 요청했죠. 오후 5시 현관문 앞에 선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촘촘하게 겹쳤습니다. 현관을 열자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의 흔들림 대신 빠르게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쇼를 하시는 건가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자고요.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법의 절차가 먼저입니다. 임시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홈캠은 즉시 비활성화하고 로그는 확보하겠습니다. 은희가 제 어깨를 지나 싱크대 쪽으로 걸었습니다. 홈캠 본체의 플러그를 붙잡더니 내려다봤죠. 어젯밤처럼.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막아 세웠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증거물입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목도리, 바느질 상자, 사진첩, 그리고 지우가 붙여준 노란 별 스티커 하나. 마지막으로 일지 묶음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위에 펜으로 적었습니다. 오늘의 감상, 무릎 대신 의자로, 벌 대신 절차로. 현관으로 나오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얼굴.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별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은 2개가 지키는 날이래요. 알았다. 별과 별 사이에 내가 서 있을게. 너 대신 내가 크고 단단하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문이 닫힐 때 은희의 목소리가 좁은 틈을 타 흘렀습니다. 소송하면 다 끝날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 동찬이도 제 편입니다. 엘리베이터 틈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투였죠. 저는 눈을 감고 한 번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어요. 저는 새로 계약한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새 거처는 병원과 노인복지관에서 가까운 오피스텔로 구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엔 자료처리, 책상 위엔 작은 스탠드와 공증 도장이 나란히 서 있었죠.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아침 10시 20분. 법원 조정실 앞 복도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번호를 부르는 전광판이 깜빡이고 소환장을 든 사람들이 어깨를 좁혔습니다. 제 차례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데 맞은편 의자에서 동찬이와 은희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은희 손에는 조정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고 맨 앞장에 끼워둔 서류 모서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은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은희의 눈이 저의 서류와 제가 메모해 놓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죠? 주택 매매 잔금 6억 9천 이체 확인. 변호사 선임 및 포렌식 비용 일괄직.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우리 몰래 이만한 돈이 있었다고요. 동찬이가 뒤늦게 제 옆으로 섰습니다. 얼굴빛이 어제보다 창백했습니다.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진짜야? 아버지가 남긴 돈이 이만큼이었다고. 왜 한마디도 말 안 했어?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은희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조정 기록에 적힌 숫자들이 흔들릴 때마다 형광펜 선이 깜빡였습니다. 주거 분리 1년. 접근 금지 연장. 임대차 특약에 피신청인 출입 금지.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처벌이에요. 우리를 집에서 밀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죠? 동찬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신발 끝을 맞추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왜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나는 복도 스피커에서 다음 조정실 호명이 뚝 끊겼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생겼습니다. 그 틈에 사람들 발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먼 기침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목 뒤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땀이 손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은희가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강해졌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감추신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릴 시험하셨다는 거죠. 홈캠 문제로 화가 나셨다 해도 10억은 선을 넘은 겁니다. 가족을 상대로 이런 판을 짜고 변호사까지 붙이고 부동산까지. 어떻게? 동찬이가 그 말을 막고 싶다는 듯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엄마, 정말로 왜였어? 아버지 유산이면 우리가 같이 상의했어야지. 나도 지우 아빠야. 엄마 아들이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 아빠가 마지막 날 내 손에 열쇠와 종이를 쥐어주었다. 결심이 설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이 돈은 날 위해 쓰라고 했다. 며느리 내가 홈캠으로 감시를 하고 일지를 쓰게 하고 벌을 세운 그날부터 마음을 먹었다. 이 돈으로 집도 사고 날 위해 돈을 쓰기로. 은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에 힘이 들어가며 색이 옅어졌습니다. 서류가 손끝에서 더 크게 떨렸습니다. 그럼 결국 나 때문에. 그래서 10억으로 우리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말이 비어있는 자리로 기류가 스며들었습니다. 동찬이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반쯤 젖어 있었고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엄마, 나 알아. 내가 봤어야 했어. 근데도 말 없이 여기까지 온 건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모른 채로 엄마가 혼자 다 준비한 게.
은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억지로 평정을 눌러놓은 톤이었습니다. 좋아요. 법으로 가겠다 하셨으니 우리도 절차로 보겠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숨기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은희가 몸을 돌렸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 타일에 짧게 튕겼습니다. 동차는 그대로 자리에 남았습니다.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빼고 다시 넣었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찬이 눈을 감았다 뜨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가 펴졌습니다. 동찬이는 한 발 물러서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처져 보였습니다. 남겨진 공기에는 종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갈색 파일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잠시 후 조정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음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아주 조금씩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조정실 안에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마찰음이 아주 작게 났습니다. 판결문 요지가 낭독되고 양측의 요구가 벽에 걸린 시계처럼 일정하게 회전했습니다. 제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공개 사과문 제출, 벌 금지 각서, 주거 분리 1년. 은희 측은 과하다고 했고 저는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새집 임대차 특약, 접근 금지 대상자의 출입 금지, 위반 시 즉시 해지. 내 집에서 내가 만든 규칙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은 분할 납부하되 회차마다 교육 이수 확인을 첨부, 미이행 시 강제 집행,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준수, 아동 압벌과 모욕, 공개 사과 요구 금지, 사과문은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접수, 주거 분리 1년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에 결정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나오니 동찬이가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동찬이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더 일찍 봤어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봐라 라는 뜻으로요. 내가 직접 쓰는 일지로. 지우의 일지는 지우가 쓰고 너의 일지는 내가 쓰는 것이다. 누구의 펜도 빼앗지 않는 집이 되자.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등기와 잔금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중개사는 놀랄 만큼 신속했고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며칠 후 동찬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언제 결정한 거니? 어젯밤에요. 은희가 먼저 말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엄마 일로 집안이 완전히 갈라졌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새 집 앞마당에 심어둔 장미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하려고? 지우는 제가 키울게요. 은희도 동의했어요. 사실 은희는 아이 키우는 걸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동찬이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생활 8년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 지우랑 둘이 살 곳은 정했니? 네. 회사 근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지우 학교도 전학시켜야 하고 정신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동찬아, 혹시 여기서 같이 살 생각은 없니? 엄마 집에서요? 여기 방이 3개거든. 지우도 학교 옮기지 않아도 되고 나도 지우랑 있으면 좋고. 어때?
전화 너머로 동찬이 깊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제가 은희 편을 들었던 것도 있고, 내가 은희 편을 들었다고? 언제? 엄마가 힘들어할 때 제가 그냥 참으라고 했잖아요.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 했고, 제가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동찬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야. 너도 처음이었잖아.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고. 하지만 엄마를, 됐다. 이제 우리 앞만 보자. 지우가 제일 중요하잖니. 그날 저녁 동찬이와 지우가 짐을 들고 왔습니다. 지우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지우. 이제 매일 함께 밥 먹고 숙제도 같이 하자.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동찬이는 짐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죠? 생활비도 제가 낼게요. 생활비는 걱정 말고 그냥 지우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해. 그게 제일 중요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은희가 협조적이었거든요.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하고 양육권은 동찬이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희가 한번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으니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은희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너도 처음이었을 거야.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홈캠으로 감시하고 벌을 주.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 나한테. 처음엔 정말 어머니 건강을 챙기고 싶었어요. 약도 제 시간에 드시라고. 일지도 쓰시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통제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어머니를 맞추려고만 했죠. 그래도 너무 심했어. 특히 지우 앞에서는. 그게 제일 죄송해요. 지우에게 할머니를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마. 네. 상담도 계속 받을 거예요. 분노 조절 교육도 끝까지 마치고요. 은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우 양육비예요. 매달 보낼게요. 제가 못해준 엄마 역할이라도 돈으로는 책임지고 싶어요. 고마워. 지우를 위해 잘 쓸게. 은희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10억으로 당신만의 자유를 찾으신 거 어떻게 보면 멋있어요. 그런 평가를 받을 줄은 몰랐는데 조금 놀라웠습니다. 문을 나서며 은희가 돌아보았어요. 동찬이와 지우 잘 부탁드려요. 그럴 거야. 걱정 말고 너도 새 출발 잘해.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동찬이와 지우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지우가 상추에 고기를 싸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벌 안 받죠? 당연하지.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집이야. 존중이 뭐예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할머니도 지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우도 할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럼 아빠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럼 아빠가 제일 소중하지. 동찬이가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지우가 제일 소중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서로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벌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밤이 깊어 지우를 재우고 나서 동찬이와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내와 엄마 사이에 끼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은희가 무서웠어요. 성격이 워낙 강하니까 맞서기보다는 피하는 쪽을 택했죠. 그게 엄마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됐을 텐데. 이제 지난 일이야. 앞으로만 생각하자. 동찬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자유를 사신 거잖아요. 그래. 내 아빠가 마지막에 해준 선물이었던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던 남편의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됐어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지우를 깨워서 학교 보내고 동찬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홈캠도 없고 일지도 쓰지 않고 벌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집. 대신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쓰는 일기를요. 오늘의 감상. 자유롭다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그 자체로 보람이었어요. 지우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성적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숙제를 하다가 저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럼 같이 생각해보자. 할머니도 잘 모르지만 함께 공부해보자. 예전에 은이었다면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한다며 제지했을 텐데 이제는 자유롭게 지우를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동찬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면 지우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저에게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우리 동찬이 잘했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열심히 해볼게요. 지우 교육비도 더 많이 벌어야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3학년이 되었고 동찬이는 정말 승진을 했어요.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정식으로 기록학교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지우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무릎 꿇고 뭘 봤던데 기억나요? 기억나지? 왜? 그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도 무서웠고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몰랐어요. 지우야, 그때 내가 할머니 편에서 줬던 작은 용기들 기억해. 별 스티커도 붙여주고 비밀 일기도 써주고 그게 할머니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 지우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열쇠로 정말 중요한 문을 열었어요. 자유의 문을요. 그리고 지우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아이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습니다. 동찬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 엄마 미안해. 아이가 감기 걸려서 이번 주말 방문은 어려울 것 같아.
네. 다음에 뵐게요. 은희와도 가끔 연락하며 지우를 만나게 해주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엄마니까요. 제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늘의 감상.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 우리 집의 별들도 그렇게 빛나고 있다. 창밖을 보니 지우가 붙여준 별 스티커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란 별, 파란 별, 그리고 제가 나중에 붙인 빨간 별까지. 각각 다른 색이지만 모두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등을 껐어요. 내일은 지우와 함께 복지관에 가기로 했거든요. 아이가 할머니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지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으로 클 거라고. 벌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로서 말이에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10억 원이 준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감시가 아닌 관심으로, 벌이 아닌 대화로, 통제가 아닌 존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진짜 선물이었던 거죠. 별들이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가운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